문득 젊었을 때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이가 들어도 이 우정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 믿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서운할 만큼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이 얽혀 있었다.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마치 서로가 서로의 일부처럼 지냈던 날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부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삶의 흐름이자 자연스러운 변화다. 관계란 내 뜻대로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쉽게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진짜 우정이란 반드시 곁에 머무는 사이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얽히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일지도 모른다. 마치 우정 총량의 법칙처럼 말이다. 조선 후기의 사상가 다산 정약용 역시 인생 후반부에서 인간관계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살다 보면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는 인연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데 오히려 낫다는 뜻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보고 싶고 든든함이 느껴지는 관계가 있다. 이들은 가족도 연인도 아닌 바로 친구다. 친구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치듯 찾아온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평생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정약용 역시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듯하다. 그는 진심에서 비롯된 우정은 드물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은 오히려 흔하다는 뜻을 말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도 그렇다.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며 불붙었다가 금세 꺼지거나 어느새 멀어져 버린 인연들이 있다. 그래서일까? 노년기에 들어서면 과연 친구란 내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일까? 라는 질문 앞에서 갈등하게 된다. 혹은 사람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었을까? 인연이란 모래알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이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 동안 다양한 사색에 잠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특히 친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노년에 이르러 깨달았노라. 진정한 평안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됨을. 우리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일까? 어릴 땐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멀어지는 관계들이 생긴다.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함께 웃고 울던 이들, 축하와 위로를 나누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들에게 쏟았던 시간과 마음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우리는 과연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걸까? 많은 현인들이 그랬듯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결국 남이 아닌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부처 또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 속에서 내면의 각성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결국 그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친구라는 존재를
꼭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존재다.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다. 외부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관계에서 오는 만족보다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진정한 평온이다. 하지만 이것은 젊을 때 깨닫기는 어렵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또 흘려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 집착하는 자신을 마주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관계에 대한 집착과 눈치 보기가 나를 갉아먹는 괴로움의 시작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괴로움에서 자연스레 한 걸음 물러나게 되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평온에 더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하고 충만하게 느껴진다. 너 자신을 알라는 오래된 말처럼 삶의 방향은 바깥이 아닌 내 안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문득 이럴 때가 있다. 떠들썩한 대화 속에서도 마음은 어쩐지 웃지 못하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낀 적 말이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 정약용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간파했던 것 같다. 관계는 대부분 이해로 이어지고 이해가 사라지면 끊긴다. 그가 남긴 이 말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연들이 사실은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 순간 관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조금은 달라질지 모른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영원이라는 건 없다. 살다 보면 인연은 저절로 흩어지기 마련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주 만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사람은 각자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회사 동료도 수없이 웃고 울었던 친구들도 어느새 서서히 멀어지고 연락이 끊긴다. 그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머물 수 없는 시간의 법칙 때문이다. 옛 현인들 또한 우리는 공통의 목적 아래 모이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흩어진다 는 비슷한 맥락의 말을 남겼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에는 삶의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된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고 때로는 잘 흩어지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는 많이 맺는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예전엔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사이가 이제는 말 없는 시간조차 어색해진다. 한때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기회가 온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에도 금이 간다. 자주 부르던 이름이 흐려지고
익숙한 얼굴이 낯설어지는 순간 문득 깨닫게 된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어도 내 곁에 오래 남아있는 이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어쩌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건 인연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놓아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조금씩 비워내고 나면 그 안에서 비로소 나를 위한 여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삶의 무게는 더해지지만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진다.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진짜 관계의 가치는 그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정 역시 그 의미와 형태가 달라진다. 젊을 때의 우정은 하루가 모자랄 만큼 이야기를 쏟아내고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두렵지 않은 믿음을 품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온도는 달라진다. 중년의 우정은 짧은 안부 속에도 깊은 이해가 담기고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이가 된다. 그리고 노년의 우정은 더 이상 말로 확인하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오랜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 된다. 이건 어쩌면 많은 것을 나누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는 관계일지 모른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침묵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 그 흐름조차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자. 멀어졌다고 서운해하지도 말자. 그럴수록 더 깊이 내 삶에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나를 더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할 진짜 나를 만나야 한다. 그게 삶의 지혜다. 결국 끝까지 내 곁에 남는 존재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권하는 영원히 함께할 친구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안다. 내면의 나와 맺는 우정은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진다. 생각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금세 휘발되지만 사유로 채워진 하루는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노년은 그 사유의 밀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시기다. 더 이상 바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의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진짜 친구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늘 곁에서 나를 지켜봐준 바로 이 나라는 사실이다. 기대는 어쩌면 관계를 통제하려는 작은 집착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친구가 늘 내 편이길,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깨닫게 된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지나친 기대는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그걸 알면서도 쉽지는 않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괜찮다. 억지로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간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와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타인에게 거는 기대보다 나 자신에게 건네는 이해가 더 커질 때 관계는 가벼워지고 삶은 한결 단단해진다. 외로움은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의 상태다. 아직 스스로를 위로할 줄 몰랐던 그 시절, 외로움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저 휘둘리는 감정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 계속 사람을 찾고 관계에 매달리며 공허함을 채우려 애쓴다. 정약용이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보았듯, 고독은 반드시 외로움의 그림자일 필요는 없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나로 채워지는 시간은 때로 가장 충만한 순간이 되기도 한다. 외로움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관계는 의지가 아닌 의존이 된다. 결국 외로움도 마주해야 할 감정임을 삶이 깊어질수록 알게 된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신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노년이 되면 관계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내게 에너지를 주는가, 혹은 정말 필요한가, 어떤 감정을 남기는가이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만을 곁에 두고 싶어진다. 반대로 애써 끊지 않아도 자연스레 멀어지는 관계도 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의미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채워줄 의무도 없다는 걸 우리는 배워간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오히려 삶의 기운을 앗아간다 라는 뜻을 전한 정약용의 말이 살다 보면 더 또렷하게 다가온다. 어쩌면 노년의 지혜란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이 아니라 균형으로 바뀌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는 결국 자신과 마주 앉아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안에 나와 조율해가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평온한 합의점에 닿게 된다. 그러니 누군가를 쫓기보다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인연과 순간들을 지나왔다. 그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는 바깥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오는 경험들을 해나갈 차례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결국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이 있듯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가장 먼저 돌봐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친구가 곁에 있음에도 우리는 왜 때때로 외롭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 아마도 삶의 모든 행복이 오롯이 관계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언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결국 친구란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 답마저도 내 안에서 찾아야 할까? 어쩌면 외로움은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열쇠다. 그리고 혼자 잘 지내는 능력은 단지 자신을 위한 생존 능력을 넘어선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기대보다 중심을 지킨다. 내면이 평온하면 그 감정은 자연스레 주변에도 퍼진다. 결국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좋은 영향도 흘러갈 수 있다. 행복은 남의 평가가 아닌 나와의 조화 속에 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사랑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더 집중한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와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워간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작 나 자신을 가장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쏟았던 관심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돌렸더라면 우리는 아마 나를 가장 잘 아는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에 대한 기대와 집착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그때 비로소 관계의 굴레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삶이 깊어질수록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것과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영원한 인연이란 마른 바람 같은 환상이다. 관계는 결국 변한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진리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흩어진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삶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별이 서운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삶의 이치다. 많은 관계는 진심보단 이해관계에 가깝고, 그 이해가 사라지면 인연도 끝난다. 각자의 인연엔 시간이 있고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함께한 시간 동안 웃고 울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억지로 붙잡기보다 이별도 흘러가게 둘 줄 아는 것이 관계에서 자유가 되는 첫걸음이다. 진짜 만족은 타인이 아닌 내 안에서 채워지는 기쁨에서 온다. 관계에 기대기 전에 먼저 내 결핍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과한 기대나 서운함은 결국 채워지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알게 된다. 그게 진짜 자유고 평화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한두 명이라도 진심이 오가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은 어떤 물질도 대신할 수 없는 노년의 축복이다. 친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조용히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나 자신조차 어느 순간 달라져 있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삶의 시기마다 인연의 모양은 달라지고 그 변화에 맞춰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나이 듦이 주는 지혜인지도 모른다. 사람도 관계도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 감정도 우정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끝난 관계를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삶의 이치일 뿐이다. 노년의 지혜란 자기 자신과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아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 수많은 관계보다 내면과의 대화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삶. 그 맛을 알고 나면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단단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행복이다. 혼자만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묻고 답하며 스스로와 깊이 연결된다. 고요한 사색 속에서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결국 나 자신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평온이 깃든 축복의 순간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혼자일 때 불안하다면 그건 내 안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상처도 커진다. 그럴수록 나 혼자만 속상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알면서도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러니 질투나 시기가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호흡하며 흘려보내자. 그리고 다시 나에게 집중하자. 내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다스려야 할 영역이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질수록 스스로를 반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어느 그늘에 조용히 앉아 오늘과 어제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곰곰이 되짚어보자. 그러다 보면 그 많던 인연들, 사건들, 감정의 조각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로부터의 위로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통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면 깊숙이 들어가 나를 만나고 그동안 나를 이끌어왔던 존재가 바로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현자들이 말한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가 필요 없다 는 말의 진짜 의미도 가슴 깊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삶의 궁극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자라고 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바로 이것일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덜 외로운 것 같고 관계가 많아야 잘 살고 있는 듯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소란이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본질이 보인다는 데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기회다. 진정한 강함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였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는 순간에도 평온할 수 있을 때 드러난다. 이제는 폭풍 같은 관계 속을 지나 잔잔한 호수 같은 나만의 시간을 만날 때다. 고독을 겁내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보자. 그렇게 나와 친구가 되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다. 그 시간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삶의 가장 깊은 평화가 된다.